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곳에서 50년 동안 매일 오후 3시 72세 할머니는 같은 카페, 같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합니다.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그대로 둡니다. 50년째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첫사랑을.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정은이, 올해 72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삽니다. 결혼한 적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젊었을 때 예쁘셨을 텐데.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인연이 없었나 봐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저에게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단 한 사람. 강민우.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저는 꽃집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로 갑니다. 시간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다방이었습니다. 청춘다방이라는 이름이었죠. 50년 전 그 시절 이곳에서 민우를 만났습니다. 다방은 없어지고 카페가 들어섰지만 그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창가에 2인용 테이블.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이지수 씨 28입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왜 2잔 시키세요? 한 잔은 안 드시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올지 몰라서요. 지수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매일 보다 보니 궁금했나 봅니다. 3년 전 어느 날 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지만 누구 기다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기다린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지수 씨의 눈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에 약속한 사람이요. 50년이요? 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1973년 5월 15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네, 안 왔어요. 전쟁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지수 씨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럼 왜 아직도 기다리세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살아계실지. 50년 전 이야기를 하려면 197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간호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학교 근처 청춘다방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눈이 맑았습니다. 의대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저희 옆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쳤습니다. 의학 서적이었습니다. 역시 의대생이었습니다.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은희야, 저 오빠 괜찮지 않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가? 티나. 자꾸 쳐다보잖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그 다방에 갔습니다. 그 남자도 매일 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3시, 같은 자리, 창가 테이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간호학교 다니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교복 보고요. 저는 의대생입니다. 강민우라고 합니다. 정은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오후 3시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우는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병원 차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싶어요. 멋지네요. 은희 씨도 같이 일해요. 간호사로.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결혼할 건데.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만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곧 졸업이었습니다. 저도 다음해 졸업 예정이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청혼할 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곳에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972년 9월 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다방에 왔습니다. 은희야,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요. 징집 영장이 나왔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징집이요? 응. 베트남이야. 파병. 베트남 전쟁. 그 시절 모든 젊은이들의 악몽이었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10월 15일 출국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꼭 살아서 돌아올게.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출국 전날 밤, 우리는 그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주인 아저씨가 특별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응, 약속하자. 내가 꼭 돌아올게. 1년 후, 1973년 5월 15일. 왜 5월 15일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 정확히 2년 후. 민우가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그때 정식으로 청혼할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꼭 온다. 민우는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 내가 꼭 돌아온다는 증표야. 안 돼요. 이거 부적이잖아요. 가지고 가야 안전할 텐데. 괜찮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꼭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기잖아. 저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 걸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요. 응, 약속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 나갔습니다. 민우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 은희야. 안녕히 다녀와요.
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 곧 돌아올게. 1973년 5월 15일 오후 3시. 잊지 마세요. 잊을 리 없지. 그날 청혼할 건데. 민우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민우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저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군부대 주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편지 쓸 시간이 없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썼습니다. 민우 씨, 오늘은 날씨가 좋았어. 민우 씨가 좋아하는 가을 하늘이었어. 시험 잘 봤어. 민우 씨도 건강하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빨리 돌아와. 석 달이 지났습니다. 1972년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았습니다.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은이 양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강민우 일병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약혼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정식 약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장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민우 일병이 11월 23일 전투 중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이요? 네, 교전 중 행방불명되었고 이틀 후 전사 추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추정이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은이 양, 진정하십시오. 시신이 없으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교무실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죽었다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1973년 5월 15일 오후 3시. 그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울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습니다. 학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전쟁터에서 그런 일 많아.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확신해요? 은희야, 저는 믿어요. 민우 오빠는 살아있어요. 꼭 돌아올 거예요. 부모님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1973년 5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약속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청춘다방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민우 씨 것과 제 것,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다방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문 닫아야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우 씨가 마신 커피는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오겠지. 하루 늦은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하지만 민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말렸습니다. 은희야, 그만해. 이제 받아들여야지. 아니에요. 민우 오빠는 살아있어요. 시신은 못 찾았지만 전사한 거야. 정부에서도 그렇게 통보했잖아. 그래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정동철, 제 오빠는 3살 위였습니다. 정신 차려, 은희야. 죽은 사람 기다려서 뭐해. 오빠, 그런 말 하지 마. 넌 지금 미쳐가고 있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매일 다방만 가고. 저는 약속했어요. 기다리기로 했어요. 약속? 죽은 사람이랑 무슨 약속이야. 저는 오빠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저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와 약속했던 꿈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꽃집은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청춘다방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꽃집 문을 닫고 다방에 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가씨 미쳤나 봐. 죽은 남자친구 기다린대. 어휴, 젊은 게 인생을 버리고 있네. 주변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좋은 분 소개해 줄게요. 괜찮습니다. 이러다 시집도 못 가요. 상관없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32살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결혼해서 멀리 이사 갔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은희야, 정신 좀 차려. 이제 그만 기다려. 오빠는 몰라요. 뭘 몰라? 10년째 죽은 사람 기다리는 걸 이해하라고?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민우 오빠가 정말 죽었는지. 미쳤구나, 진짜. 오빠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42살이 되었습니다. 청춘다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운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자리에 갔습니다. 카페 주인이 바뀌어도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야 해요. 누군가 약속했거든요. 주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52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후 3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62살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꽃집도 예전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어서 카페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 5년 전 카페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이지수 25살. 처음 보는 날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오시나 봐요? 단골이세요? 네, 50년째 다니고 있어요. 50년이요? 지수 씨가 놀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요? 약혼자요. 52년 전에 약속했어요. 지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52년이요? 그럼, 네,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올 거예요. 지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커피 2잔 드릴게요. 서비스로요.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요? 난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직도 그 사람 기다리는 22살 은희 언니잖아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언니라고 불러주세요. 고마워, 지수야. 그 후로 지수는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50년 차이가 나지만 우리는 친구였습니다. 지수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우 씨와의 추억을, 약속의 의미를.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50년을 기다리는 거요. 저는 1년도 못 기다린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 그 사람도 언니를 사랑했을까요? 그럼 민우 씨는 날 사랑했어. 확신해. 3년 전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언니 이야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왜?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날 미쳤다고 할 텐데. 아니에요. 감동할 거예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지수는 제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50년을 기다리는 할머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 납니다. 진정한 사랑이네요. 할머니, 꼭 그분 오시길 바랍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50년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했으니까요. 혹시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기다려야죠.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후회 안 하세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후회 안 해요. 민우 씨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뉴스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카페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러 왔어요. 응원합니다. 꽃도 보내주었습니다. 편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헤어진 사람 다시 찾아보려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월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10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면 카페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정은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강 씨, 민우 씨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앉으시죠. 여자는 가게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 봤어요. 그러셨군요. 50년을 기다린다는 그 이야기요. 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강민우 씨 아니신가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강민우거든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여자는 민우의 딸이라는 말인가요? 민우가 살아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살아계세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52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디 계세요? 할머니,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복잡한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 6개월 전까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뭐라고요? 전쟁에서 머리에 부상을 당하셨대요. 기억을 잃으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기억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군진 알았지만 과거 기억은 없었대요. 그럼 지금은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 충격으로 기억이 돌아왔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가 기억을 잃었다니, 50년 동안 저를 기억하지 못했다니, 그럼 이제는 저를 기억하시나요? 네, 최근에 할머니 뉴스를 보시고 많이 괴로워하세요. 어디 계세요? 만나고 싶어요. 할머니,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안 돼요. 왜요? 아버지는 결혼하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전쟁 후 병원에서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간호사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봐드렸고 사랑에 빠지셨대요. 50년을 함께 사셨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50년을 기다렸어요. 알아요. 아버지도 아세요. 그런데 왜 안 오세요? 이제 기억났으면 찾아와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52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수진 씨는 한참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진정될 때까지. 할머니, 아버지도 힘들어 하세요. 뭐가 힘들어요? 할머니를 사랑했던 기억이 돌아왔지만 지금은 우리 어머니와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수진 씨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지 말아주세요. 뭐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어머니 남편이고 제 아버지예요. 하지만 할머니도 알잖아요. 5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민우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0년을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저도 50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기다린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억도 없는 아버지를 간병했어요. 밤새 간호했어요. 재활치료 도왔어요. 제가 태어날 때도, 자랄 때도, 결혼할 때도 옆에 계셨어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옛날 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를 데려간다? 저는 데려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나고 싶다는 게 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했을까요?
민우를 다시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할머니, 부탁이에요.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하지만 우리 약속했어요. 50년 전 약속이잖아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쌓은 건 다 뭐예요? 수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꽃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격했네요. 하지만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요. 요즘 아버지가 할머니 뉴스만 보세요. 멍하니 앉아서 옛날 생각만 하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아세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여자. 민우를 50년간 사랑한 또 다른 여자. 그 여자도 아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아버지 만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5월 15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뭐라고요? 약속의 날이에요. 올해 5월 15일 오후 3시. 할머니, 그날 민우 씨가 오면 저는 작별 인사를 할 거예요. 만약 안 오시면요? 그럼 저도 포기할게요. 52년 기다렸으니 2달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수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약속하세요.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를 찾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수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까지만 기다릴게요. 수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수진 씨, 네. 민우 씨는 행복했나요? 50년 동안. 수진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아버지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좋은 남편이셨고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네. 가끔 먼 곳을 보시는 눈빛이 있었어요. 뭔가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 아마 할머니였나 봐요. 기억 못하셨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남아 있었나 봐요. 수진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살아 있었습니다. 52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후 2시 30분에 지수가 놀라며 맞았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저는 지수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 다녀간 것, 민우가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언니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 5월 15일에 오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기다릴 거야. 만약 오시면요? 작별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보내줘야지. 언니. 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슬퍼요. 50년을 기다렸는데. 괜찮아.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민우가 행복했다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52년 전 민우와 처음 만난 그 봄처럼. 지수야. 네, 언니. 내가 50년 동안 기다린 이유 알아? 왜요? 민우 씨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그럼요. 민우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 언니, 이제 확인했어. 민우 씨는 행복하게 살았어. 좋은 아내 만나고 딸도 낳고. 그럼 됐어. 내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말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52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야,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행복하게 살아줘서. 꿈속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5월 15일까지 2달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60일, 59일, 58일.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는데 이제는 2시간, 3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걱정했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쉬셔야죠. 괜찮아, 여기가 좋아. 하지만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몸이 안 좋으실 텐데. 지수야,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언니, 무슨 말씀을. 5월 15일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여기 올 이유가 없어. 언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최대한 오래 있고 싶어. 지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계속 가져다 주었습니다. 4월 초순이었습니다. 카페에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노인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었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습니다. 52년 전 그 눈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테이블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실례합니다.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혹시 이 자리 50년 전에도 창가 자리였나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다방이었는데. 청춘 다방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시는군요. 네, 저도 자주 왔었거든요. 언제쯤이요? 1972, 73년쯤요. 노인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그때 왔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2년의 시간이 얼굴을 바꿔놨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은희 씨 아니십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 씨야? 은희야. 52년입니다. 52년 만에 다시 부르는 이름. 민우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정말 은희 맞지? 응, 나야. 민우야. 늙었구나. 너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52년 늦었어. 괜찮아.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너 뉴스에서 봤어. 50년을 기다렸다며. 응, 기다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을 잃었어. 전쟁에서 머리를 다쳐서. 알아. 내 딸이 다녀갔어. 수진이가? 응, 나한테 너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이가 실례했구나. 아니야, 이해해. 자기 엄마를 지키려는 거잖아. 은희야. 응? 나 결혼했어. 다른 사람이랑. 알아. 50년을 함께 살았어. 알아. 그래도 너를 잊은 건 아니야.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알아, 민우 씨. 다 알아.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52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에 기억이 돌아왔어. 교통사고 후에. 그래서 날 찾아온 거야? 뉴스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 집에서 매일 뉴스만 봤어. 내 얼굴 보면서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가 내 아내가 물었어. 그 여자 누구냐고. 뭐라고 했어? 첫사랑이라고 했어. 52년 전 약속한 사람이라고. 소영 씨는 뭐라고 했어? 울었어. 그리고 물었어. 지금도 사랑하냐고. 너는? 대답 못했어.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에 재즈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응.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이.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어떻게 행복해? 혼자 살면서 너를 사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민우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희야.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우리 다시 만났잖아. 하지만 난 이제 돌아가야 해. 내 가족한테. 알아. 5월 15일에 올 수 없을 것 같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약속의 날인데. 미안해. 수진이랑 소영이한테 약속했어. 오지 않겠다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만났으니 됐어. 은희야. 민우 씨, 나한테 한 가지만 말해줘. 뭐든지. 너 행복했어? 50년 동안. 민우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했어. 소영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잘 돌봐줬어. 수진이도 착한 딸이고. 다행이다. 하지만, 응, 가끔 허전했어. 뭔가 그리운 것 같았는데 뭔지 몰랐어. 그게 너였나 봐. 기억은 못했지만 마음은 기억했나 봐.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희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미 행복해. 어떻게? 너를 50년 사랑했잖아.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2년 만의 재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민우 씨, 이거. 은희가 목에서 뭔가를 풀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민우 씨가 52년 전에 준 그 목걸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응, 평생 목에 걸고 살았어.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어. 민우 씨가 준 거였어. 은희가 목걸이를 민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돌려줄게. 왜?
가지고 있어. 아니야. 이건 민우 씨 거야. 민우 씨가 가지고 있어야 해. 은희야. 민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에 걸었습니다. 민우 씨. 응? 5월 15일에 정말 안 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알았어. 대신, 응? 마음으로는 갈게. 오후 3시 이 자리를 생각할게. 나도 여기 있을게. 은희야. 응. 사랑해. 52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해, 민우 씨.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녕, 은희야. 안녕, 민우 씨. 민우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거리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응, 정말.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화로웠습니다. 민우가 살아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가 돌려준 목걸이를 보며 잠들었습니다. 52년 전 제가 민우에게 준 목걸이. 민우는 평생 이것을 지켰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40일 남았습니다. 민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가겠습니다. 약속이니까요. 민우를 만난 후 저는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52년간 품었던 의문이 풀렸으니까요. 민우는 살아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걱정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5월 15일에 안 오신대잖아요. 알아. 그래도 나는 갈 거야. 왜요? 약속이니까.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거야. 4월 중순이었습니다. 꽃집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보낸 사람을 보니 김소영, 민우의 아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부터 읽었습니다. 정은희님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우의 아내 김소영입니다. 갑작스러운 편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편에게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52년 전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이 52년을 기다렸다는 것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것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50년을 남편과 살았지만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가끔 먼 곳을 보는 눈빛, 밤에 자다가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은희야라고.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것을. 동봉한 일기장은 남편 것입니다. 기억을 잃기 전 전쟁 직후 쓴 일기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남편 소지품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50년간 간직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당신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5월 15일 남편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52년을 기다린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반대했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단 하루만, 그날 하루만 남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52년 늦은 데이트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작별하십시오. 남편도 당신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소영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영 씨, 민우의 아내. 저와 같은 남자를 사랑한 여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50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를 그리워하는 걸 지켜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1일, 민우가 병원에서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내가 전쟁에서 부상당했다고,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 내 이름은 강민우. 24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부모님도 고향도 친구들도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한 것이 있다. 가끔 꿈을 꾼다. 한 여자가 나온다. 예쁜 여자다. 웃고 있다. 커피를 마시며 나를 보고 있다. 누구일까? 왜 자꾸 꿈에 나올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3년 4월 15일. 오늘도 그 여자 꿈을 꿨다. 이번엔 울고 있었다. 꼭 돌아와라고 말했다. 나는 약속해라고 대답했다. 무슨 약속일까? 가슴이 아프다. 뭔가 중요한 걸 잊은 것 같다. 간호사 김소영 씨가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1973년 5월 10일. 며칠 후면 5월 15일이다. 이상하게 그날이 중요한 것 같다. 왜일까? 가슴이 두근거린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소영 씨가 걱정한다. 괜찮으세요? 계속 불안해 보이세요. 5월 15일이 뭔가 중요한 날 같아요. 무슨 날인데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소영 씨가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1973년 5월 15일. 오늘이다. 오전부터 계속 불안했다. 어디론가 가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겠다. 오후 3시쯤 가슴이 너무 아팠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소영 씨가 달려왔다. 민우 씨, 괜찮으세요?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가야 해요. 어디로요? 대답하지 못했다. 어딘지 몰랐으니까. 결국 가지 못했다. 밤이 되었다. 꿈을 꿨다. 그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다. 커피 2잔을 앞에 두고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민우도 기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억했습니다. 5월 15일 오후 3시. 그 시간에 민우도 저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어디서 기다려야 할지 몰랐지만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73년 6월 1일 소영 씨가 고백했다. 민우 씨,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영 씨는 좋은 사람이다. 나를 잘 돌봐줬다. 시간을 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소영 씨가 웃었다. 기다릴게요. 1973년 12월 25일. 오늘 소영 씨에게 청혼했다. 결혼하기로 했다. 과거는 기억나지 않는다. 앞으로만 보기로 했다. 소영 씨는 좋은 사람이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왜일까? 가슴 한구석이 아프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것 같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우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영 씨,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사랑했기에 함께했습니다. 50년을. 저는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소영 씨에게 답장을 써야 했습니다. 소영 씨께 편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기장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기억했다는 것에, 비록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기억했다는 것에, 소영 씨,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50년 동안 민우를 사랑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2년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기억도 없는 남편을 간병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5월 15일 민우를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민우를 데려가지 않을 겁니다. 단 하루 52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우를 당신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민우는 당신 남편이니까요. 당신이 50년을 지킨 사람이니까요. 부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은이 올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5월 15일까지 28일 남았습니다. 민우가 옵니다. 소영 씨가 보내줍니다. 52년 만에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을 위해 옷장을 뒤져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할머니, 특별한 날 있으세요? 응, 52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어머, 누구세요? 첫사랑. 미용사가 웃었습니다. 낭만적이네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지수에게도 말했습니다. 지수야, 5월 15일에 민우가 온대. 정말요? 언니. 응, 소영 씨가 허락해줬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카페 문 닫을 수 있어? 네. 우리 둘만 있고 싶어. 52년 만에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 있으면 어색하잖아. 당연하죠. 그날은 카페 쉴게요. 고마워, 지수야. 언니, 저도 도와드릴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고마워. 5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흘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5월 15일, 52년을 기다린 날입니다.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72살 할머니가 22살 처녀처럼 떨렸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52년 전 그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민우도 늙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늙었습니다.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오전 10시 꽃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은희 씨, 나 민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우 씨, 오늘 갈게. 응, 기다릴게. 오후 3시 그 자리에서. 알아. 약속이니까. 은희야. 응. 고마워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와줘서.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입니다. 52년을 기다린 오늘입니다. 오후 2시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지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수야. 예쁘세요.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22살 같아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창가 테이블에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였습니다. 지수야, 이거 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52년 만에 데이트잖아요. 고마워. 언니, 저는 뒤에 있을게요. 손님 오시면 커피 드리고 나올게요. 응, 고마워.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52년간 앉았던 그 자리.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2시 50분. 20분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3시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우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은희야, 미안해. 52년 늦었어. 괜찮아, 기다렸어. 이거 받아줄래? 민우가 장미꽃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민우가 앉았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52년 전처럼 지수가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가 민우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늙었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예뻐. 거짓말. 진짜야. 내 눈은 그대로야. 52년 전 그 눈. 민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 씨도 그대로야. 눈빛이. 은희야. 응. 52년 전에 못한 말 해도 될까? 무슨 말?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 씨, 무릎이 아플 텐데. 괜찮아. 이건 꼭 해야 해. 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52년 늦은 청혼이야. 그래도 받아줄 수 있어?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받을게. 기꺼이 받을게. 민우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민우가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이 반지 언제 샀어? 한 달 전에. 오늘을 위해서. 소영 씨는 알아? 응, 알아. 허락해줬어. 미안해. 소영 씨한테. 아니야, 소영이가 그러더라. 52년 기다린 사람한테는 반지를 끼워줘야 한다고. 좋은 분이네. 응, 좋은 사람이야. 나는 2명의 좋은 여자를 만났어.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52년 전처럼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희야, 52년 동안 뭐하고 살았어? 민우 씨 기다렸지. 그것 말고 꽃집 했어. 그리고 매일 여기 왔고. 힘들지 않았어? 아니, 행복했어. 어떻게? 민우 씨를 사랑하는 게 행복했어. 기다리는 것도. 민우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괜찮아. 나는 민우 씨를 가졌으니까. 마음속에. 은희야. 응. 나도 너를 사랑했어. 기억 못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어. 알아 일기 읽었어. 그치? 5월 15일 가슴이 아팠어. 어딘가 가야 할 것 같았어. 나도 여기 있었어. 그날도. 미안해 찾아가지 못해서. 괜찮아. 마음은 왔잖아.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습니다. 52년간 못한 이야기를. 민우의 전쟁 이야기, 기억을 잃었던 이야기, 소영을 만난 이야기, 딸 수진을 키운 이야기.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카페에 온 이야기, 사람들 손가락질 받은 이야기, 오빠와 싸운 이야기, 혼자 살아온 이야기. 은희야, 외롭지 않았어? 가끔 외로웠어. 하지만 견딜만 했어. 어떻게? 민우 씨를 생각하면 힘이 났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응. 같이 산책할까? 옛날 우리가 걷던 길. 좋아. 우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수가 배웅해줬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고마워, 지수야. 민우와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강변으로. 52년 전 우리가 데이트하던 그 길.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희야, 기억나? 응, 여기서 처음 손잡았지. 맞아. 내가 부끄러워했어. 당연하지. 처음이었는걸.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예쁘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강도, 하늘도, 너도. 늙은 할머니가 뭐가 예뻐. 내 눈에는 여전히 22살이야. 저는 민우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은희야. 응. 행복해? 응. 지금 정말 행복해. 나도. 민우 씨. 응. 오늘 이후로는 못 만나는 거지?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약속했어, 소영이하고. 알아, 괜찮아. 은희야, 미안해. 미안해 하지 마. 오늘 하루면 충분해.
정말? 응, 52년치 사랑을 하루에 다 받았어.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희야, 사진 찍을까? 사진? 응, 기념으로. 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쁘게 나왔다. 민우가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한테도 보내줘. 그럼,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나왔습니다. 은희야,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응, 소영이가 기다려. 알았어.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은희야. 응. 고마워. 52년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와줘서. 사랑해, 은희야. 52년 전에도 지금도. 나도 사랑해, 민우 씨. 영원히.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52년 만에 포옹. 저도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놓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안녕, 은희야. 안녕, 민우 씨. 민우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우가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봤습니다. 민우가 끼워준 반지. 52년 늦은 약혼 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5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였지만 만났습니다. 청혼도 받았습니다. 데이트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이제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이후 저는 평온했습니다. 52년간 품었던 그리움이 채워졌으니까요. 민우를 만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 청혼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52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테이블로 왔습니다. 정은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소영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소영 씨, 민우의 아내. 제가 일어서려 하자 소영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계세요. 저도 앉겠습니다. 소영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소영 씨가 주문했습니다. 지수가 물러가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월 15일 남편 잘 다녀왔습니다. 소영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은희 씨, 소영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 얘기 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정말 행복했다고. 저도 행복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에게 그런 시간을 줘서 제가 고마워야죠. 50년 동안 민우를 지켜주셔서 소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지키다니요. 저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기억도 없는 남자를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소영 씨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은희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당신이 미웠어요. 알아요. 남편 마음속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남편 일기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남편은 당신을 잊으려 애썼다는 걸요. 소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도 누군가 기다린다는 걸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50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 씨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래도 저를 사랑해줬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 다행입니다. 하지만 소영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5월 15일 이후로 남편이 많이 아파요. 네, 마음이요. 몸도 그렇고 무슨 일이에요? 그날 이후로 밥을 거의 안 드세요. 멍하니 앉아서 당신 생각만 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소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심장이 안 좋대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 감정적 충격이 심장에 무리를 줬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아프다니. 쟤 때문에. 정은희 씨. 네. 남편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 약속했잖아요. 다시 안 만나기로. 알아요. 하지만 남편 상태가 안 좋아요. 소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대요. 그럴 리가요. 민우는 건강했는데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70세시예요. 그리고 52년간 기억상실로 살았던 스트레스도 있고 최근 기억이 돌아온 충격도 있고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에요. 남편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하지만 수진 씨는 수진이도 알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도 정은희 씨, 소영 씨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평화롭게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 얼굴 보고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다시 만나면 더 힘들어질 텐데. 민우도 저도. 병원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에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소영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소영 씨, 네, 같이 가요.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당신도 있어야 해요. 민우 곁에. 소영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다음 날 저는 소영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수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은희 씨,
수진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안 좋아요. 의식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좀 나으신 것 같아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야 왔구나. 응, 왔어.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소영 씨는 반대편에 섰습니다.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야? 왜 아파?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졌어. 민우가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무리하지 마. 은희야. 응. 후회 안 해? 뭘? 52년 기다린 거. 안 해. 단 한 번도. 너무 미안해. 미안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습니다. 은희야, 나 솔직히 말할게. 뭔데? 5월 15일 이후로 너만 생각났어. 소영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너를 다시 만나고 나니까 놓을 수가 없었어. 민우야. 하지만 소영이도 사랑해. 50년을 함께 했는데.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 다 사랑하는데. 민우가 울었습니다. 괴로워. 정말 괴로워. 소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민우가 소영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소영아. 당신이 은희 씨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손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여보, 그리고 은희 씨. 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뭐라고요? 저와 민우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50년 동안 당신이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소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두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도 은희 씨도.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소영아. 여보, 편안히 가세요. 우리 둘이 함께 곁에 있을게요. 은희 씨도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52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세 사람.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민우가 평화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 다. 나는 정말 행복했어. 은희야, 사랑해. 52년 전에도 지금도. 소영아, 사랑해. 50년 동안 고마웠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두 명의 훌륭한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민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우리는 울었습니다. 소영 씨도 저도. 하지만 민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러나 그 순간 민우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은희야. 소영아. 응, 우리 여기 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앞으로 두 사람이 친구로 지내줘. 나 때문에 적이 되지 말아줘. 소영 씨와 제가 서로를 봤습니다. 약속할게.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 그리고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민우는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둘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후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민우의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그리고 저도 갔습니다. 상주는 소영 씨와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조문객으로. 하지만 소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 씨,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도 상주예요. 하지만 남편이 원했을 거예요. 당신이 곁에 있는 걸.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소영 씨 옆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의아한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민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52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모습. 저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 가, 민우 씨. 이제 편히 쉬어. 52년 기다렸어. 짧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소영 씨와 차를 마셨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카페에서 은희 씨, 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제가 고마워야죠. 남편 말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로 지내자고. 네, 기억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아요. 소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특별한 인연이에요. 같은 남자를 50년씩 사랑한 두 여자. 우리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은희 씨, 네. 남편 일기장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읽었어요. 마지막 장 보셨어요? 마지막 장요? 제가 찢어낸 페이지가 있어요. 보내드리지 않은 거. 소영 씨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민우의 글씨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3월 20일. 민우가 저를 만나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기억이 돌아왔어. 6개월 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도, 그리고 내가 52년을 기다렸다는 것도 뉴스에서 봤어. 매일 카페에 앉아서 날 기다리는 내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기억을 잃었어. 너를 잊었어.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 5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너는 혼자 기다렸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은희야, 나는 너를 찾아가고 싶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어. 52년 늦은 청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없어. 소영이가 있으니까. 수진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어.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 5월 15일 약속의 날. 그날만큼은 꼭 갈게. 52년 늦었지만 약속은 지킬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작별을 할게.
은희야, 사랑해. 52년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강민우.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민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5월 15일에 가겠다고. 소영 씨, 이거 남편이 쓴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당신한테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너무 슬프다고. 당신이 더 괴로워할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영 씨. 은희 씨. 네. 우리 가끔 만나요. 정말요? 네, 남편 이야기하면서. 좋아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하지만 이제는 친구가 된.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에 갔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추억하는 마음으로. 지수가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안 오셔도 되는데. 아니야, 오고 싶어. 왜요? 여기가 좋아. 민우 씨와의 추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소영 씨도 만나잖아. 소영 씨요? 응,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서 만나기로 했어. 일주일 후 소영 씨가 카페에 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은희 씨, 이거 보세요. 소영 씨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우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와, 민우 씨 잘생겼다. 그죠? 저도 반했어요. 우리는 웃으며 사진을 봤습니다. 민우와 소영의 결혼 사진, 수진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어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다행이에요.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이것도 보세요. 소영 씨가 사진을 받았습니다. 52년 전 청춘다방에서 찍은 사진. 젊은 저와 민우. 어머, 정말 젊네요. 그때가 좋았죠. 남편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각자의 사진을 나눠봤습니다. 52년의 간격. 하지만 사진 속 민우는 똑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 네. 우리 이 사진들로 앨범 하나 만들어요. 앨범이요? 네, 남편의 일생. 젊은 시절부터 마지막까지. 좋아요. 그래요.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인생 앨범. 한 달 후 앨범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우의 73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 씨, 이거 반씩 나눠 가져요. 아니에요. 소영 씨가 가지세요. 아니에요. 당신도 남편 인생의 일부잖아요. 그럼 복사해서 하나씩 가져요. 좋아요. 우리는 각자 앨범을 가졌습니다. 민우의 추억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3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꽃집을 하고 카페에 갑니다. 소영 씨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민우 이야기를 하며. 어느 날 제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정동철. 50년 만이었습니다. 은희야. 오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늙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뉴스 봤어.
내가 52년 기다렸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 만났다는 것도 미안하다, 은희야. 뭐가요? 내가 미쳤다고 했던 거 50년 전에. 괜찮아요, 오빠. 아니야, 미안해. 너는 미친 게 아니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어. 오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은희야. 진작 용서했어요, 오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오늘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 자리, 오후 3시. 커피 2잔을 앞에 두고.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추억할 뿐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봅니다. 민우가 끼워준 반지. 52년 늦은 약혼 반지. 웃음이 납니다. 행복한 웃음. 지수가 다가옵니다. 언니, 오늘은 누가 오세요? 응, 소영 씨랑 수진 씨. 어머, 다 같이 오시네요? 응, 오늘이 민우 씨 일주기거든. 잠시 후 소영 씨와 수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민우 오빠 잘 지내지? 제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 걱정 마. 소영 씨랑 나랑 친구 됐어. 수진이도 이제 날 할머니라고 불러. 내가 원하던 대로야. 소영 씨도 말했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희 씨가 곁에 있어서, 당신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이해해요. 아버지가 왜 2분을 사랑했는지. 2분 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함께 민우를 추억하며.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민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세 사람 모두.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52년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우를 사랑했고, 만났고,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소영 씨와 수진이. 민우가 남겨준 선물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5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직하는 것입니다. 민우는 2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처럼 52년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사랑을 전하세요. 그것이 제가 52년 기다림 끝에 배운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